짜장면 냄새 나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들 만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배달원 집안에 감히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고? 서울 강남 청담동 7성급 웨딩홀 크리스탈 에덴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인 채 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최서연 55세.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예리했고 독사의 혀보다 차가웠죠. 신부 강민지의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천천히 잔인하게 마치 피처럼 번져갔죠. 최서연이 일부러 기울인 크리스탈 와인잔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드레스가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비단 같던 드레스 천이 와인을 머금으며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레이스 장식이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하다, 며느리야. 최서연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미안함은 일도 없는 아기로 가득한 미소였죠. 그녀의 눈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800명의 하객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을 근데 어차피 내 드레스도 인터넷에서 산 싸구려잖아? 500만 원? 우리 집안 행사치고는 초라하지. 뭐, 내 친구 딸은 5천만 원짜리 입었는데 말이야. 명품 드레스는 이렇게 쉽게 얼룩이 안 지는데?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29살 신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마스카라가 번지면서 검은 줄기를 그렸습니다. 하객 8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엄마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해주신 건데.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신부집이 배달하는 집이래. 에이, 설마 중국집? 그러게, 로제 패션 집안이랑 중국집이 사돈이라니. 뭐? 1년 모아서 겨우 500만 원? 하하하. 최서연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덩달아 낄낄거렸죠. 명품 한복을 입은 5명의 중년 여성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홀 뒤편에 서 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은희 62세.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변한 얼굴. 손등에는 화상 자국과 상처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 옆에는 칼에 베인 흉터가 선명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두꺼워져 있었죠. 30년간 뜨거운 중화솥 앞에서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빈 흔적이었습니다. 낡은 한복은 색이 바랬고 치마폭에는 다림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위해 20년 된 한복을 다시 꺼낸 것이었죠. 저고리 깃부분은 약간 해져 있었고 치마단은 손으로 꿰맨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한복을 입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다림질을 했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빙하 속에 감춰진 불꽃처럼 조용하지만 강렬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800명의 하객 중 누구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서연 씨. 은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소리처럼 차갑고 단단했죠. 많은 하객들이 동시에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최서연이 비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 이제 30년간 숨겨왔던 걸 꺼낼 때가 됐네요. 은희는 천천히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낡고 달아빠진 가죽 가방이었죠. 모서리는 해지고 손잡이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20년은 쓴 것처럼 보였죠. 그 안에서 그녀가 꺼낸 것은 한 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최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명함? 하하하, 중국집 전단지라도 돌리려고? 짜장면 한 그릇에 5천 원 이런 거? 친구들이 또 웃었습니다.
아이고, 웃겨. 결혼식에서 장사하려나? 배달원 근성은 어디 안 가나 봐?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그 명함을 가장 먼저 본 것은 최서연의 남편 박동욱이었습니다. 로제 패션의 사장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정확히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 청담동 크리스탈 에덴 웨딩홀 VIP 라운지. 역시 우리 회사가 최고야. 이 샹들리에 봐. 체코에서 공수한 거라던데? 최서연은 샴페인을 홀짝이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한복은 3천만 원짜리 맞춤 한복이었죠. 금실로 수놓은 항문양이 햇빛에 반짝였고 치마폭에는 진짜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목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팔찌. 야, 서연아. 근데 진짜 신부가 배달하는 집 딸이야? 친구 중 한 명이 수군거리며 물었습니다. 응. 중국집이야, 중국집. 용성각이라고 청담동 뒷골목에 있는 낡은 중국집. 최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진짜? 로제 패션 같은 회사 며느리가 중국집 딸이라니. 너 왜 허락했어? 허락? 내가 허락했겠어? 우리 준석이가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지. 최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한 병에 50만 원짜리 샴페인이었죠. 그래도 신부는 예쁘긴 하더라. 얼굴값은 하네. 예뻐봤자 뭐해. 집안이 저 모양인걸.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배달하면서 키웠대. 불쌍하긴 하지. 근데 불쌍한 거랑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그럼 뭐야, 오늘 신부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어? 응. 그래서 신랑이랑 같이 입장한대. 아이고, 창피해.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신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만나봤어? 만났지. 아이고, 말도 마. 손이 얼마나 거칠던지. 중화요리하고 배달하느라 손이 완전 망가졌더라고. 화상 자국에 칼 자국에 진짜 보기 민망했어. 최서연은 자신의 매끈한 손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손이었죠. 그리고 옷 입은 거 봤어? 20년은 된 한복 입고 왔더라고. 색도 바래서 거의 회색이야, 회색. 우리 집 가사도우미가 더 나은 옷 입어. 하하, 진짜? 근데 뭐 배달원이 무슨 좋은 옷이 있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확실하게 서열 정리 좀 할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신부 집안이 어떤 위치인지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최서연의 눈빛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신부 대기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 민지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공주님처럼 펼쳐졌죠. 500만 원짜리 드레스. 민지의 어머니 은희가 1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은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드러웠죠. 엄마, 손 괜찮아? 어제 또 화상 입었지?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에는 새로 생긴 붉은 화상 자국이 있었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희는 웃으며 손을 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간 최서연은 은희를 끊임없이 무시했습니다. 상견례 때는 은희가 가져온 선물을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렸죠. 중국집에서 만든 음식은
우리 집 냉장고에 못 들어가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 최서연은 은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돈, 결혼식 때 말이에요.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우리 거래처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냥 조용히 구석에 계시면 돼요. 아시죠? 은희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혹시 누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면 자영업 한다고만 하세요. 굳이 배달원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하시겠죠? 은희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죠. 선유통그룹 회장 강은희. 그녀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일주일 후면 내 딸 결혼식이야. 아, 축하드립니다. 그날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은 은희와 30년을 함께 일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은희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죠. 무엇을 준비할까요, 회장님? 로제 패션. 그 회사 조사해. 로제 패션이요? 중견 패션 회사 말씀이신가요? 응.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지? 네. 연간 600억 원 규모입니다. 저희가 그쪽 매출의 8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 부인이 누군지 알아? 혹시 사돈 되시는 분입니까? 응. 김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 일단 계약 파기 준비해. 결혼식 당일 내가 신호 보내는 즉시 실행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여 년 전 그녀는 가난한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단돈 13만 원을 벌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달하면서 거래처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잘 되는지, 어떤 위치가 좋은지,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30살에 작은 식자재 유통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 트럭 한 대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32년이 지난 지금 선유통그룹은 연 매출 10조 원, 직원 3만 명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전국 500개 도시에 유통망을 갖춘 대한민국 최대 유통기업이었죠. 그럼에도 은희는 여전히 매주 현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배달도 하고 물류센터에서 짐도 날랐죠.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엄마, 뭐 생각해? 민지의 목소리에 은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딸 예쁘다고 생각했어.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서연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로는 친구 5명이 따라왔죠. 어머 신부 어머니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사돈.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연은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바랜 한복,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사돈, 혹시 오늘 손님들한테 인사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거래처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백화점 사장님들, 유통업계 인사들. 그러니까 너무 나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긴 뭐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내 친구들, 어머니 손 좀 봐봐. 최서연이 친구들에게 은희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들이 은희의 손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진짜 거칠다. 화상 자국도 있네. 역시 평생 배달하고 요리하신 손이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하얗게 변한 손마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죠. 그리고 사돈,
오늘 혹시 누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자영업 한다고만 하세요. 굳이 중국집, 배달 이런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하시겠죠? 어머님,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서연이 빙긋 웃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최서연, 당신은 오늘 평생 후회할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 확인. 5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 언제든 실행 가능합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30년간 쌓인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탈 에덴 대연회장으로 800명의 하객이 입장했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500개가 일제히 빛을 발했죠. 1시간 대관료만 9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웨딩홀이었습니다. 와, 진짜 화려하다. 역시 로제 패션 집안이네. 돈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객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서연은 제일 앞줄 VIP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날이었죠. 아들의 결혼식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박준석과 신부 민지가 함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186cm의 훤칠한 키, 명품 턱시도, 잘생긴 외모였지만 어딘가 자신감 없는 걸음걸이였죠. 30년간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죠. 와, 신부 진짜 예쁘다. 완전 천사 같아. 하지만 민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것. 초라하게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죠. 주례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 로제 패션의 최대 거래처였던 루나백화점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신랑 박준석 군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로제 패션의 후계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로제 패션은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견 패션 기업으로 연 매출 800억 원을 달성하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신랑 집안 자랑이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부 강민지 양은 잠깐의 침묵.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성입니다. 끝이었습니다. 신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 직업도 학력도 집안도 언급되지 않았죠. 마치 신부는 그저 들러리인 것처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뒤에 앉은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주례사가 끝나고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가 최서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하지만 최서연은 인사를 받지 않고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인사가 좀 어색한데? 이렇게 쉬운 것조차 못하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에휴, 역시 집안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어쩌겠어. 받아는 주지. 최서연이 인사를 받으며 하객들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집안은 좀 안 되지만 얼굴은 예쁘네요. 그래도 성형은 안 한 거 맞겠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 뷔페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캬!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샴페인 타워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150개의 샴페인 잔이 와르르 무너졌죠. 콰르르릉. 유리잔이 바닥에 쏟아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샴페인이 사방으로 튀었고 옆에 서 있던 하객 3명의 드레스와 정장이 흠뻑 젖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피해를 입은 하객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최서연의 절친 이영미였습니다. 500만 원짜리 샤넬 드레스가 샴페인으로 흠뻑 젖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사과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웨딩홀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22살 여대생 아르바이트생 김수진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주말마다 웨딩홀에서 일했죠.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진은 너무 당황해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려 했지만 유리 파편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손을 뻗었다가 유리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황급히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최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켜진 것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800명의 하객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못해? 이게 청소야? 죄송합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베인 손가락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계속 유리를 주었죠. 죄송하다고 끝이야? 우리 같은 VIP 고객들 행사인데 이 모양이야? 이래서 알바생들은 안 된다니까? 최서연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들고 있던 쟁반을 낚아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최서연이 쟁반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죠. 쾅! 수진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만 뒤에 있던 유리 파편을 밟았습니다. 으윽! 수진이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에 유리 파편이 박혔고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죠. 일이나 제대로 못해? 이러니까 평생 알바나 하고 살지. 대학생이면 뭐해? 이 모양이니까 알바밖에 못하는 거지. 최서연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결혼식 분위기 완전 깼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은 로제 패션 사장 부인이었고 이 자리에 있는 하객 대부분이 그녀와 사업적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바닥과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죠. 800명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강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어왔습니다. 낡은 한복 치마폭이 바닥을 스쳤고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수진의 손을 감싸주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은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죠. 감사합니다. 은희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유리 파편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조각도 작은 파편도 하나 남김없이 30년간 익힌 솜씨였죠.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샴페인을 깔끔하게 닦아냈습니다. 이영미의 드레스에 묻은 얼룩까지 응급처치로 제거했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리고 물티슈로 톡톡 두드리는 전문가 수준의 얼룩 제거법이었죠. 5분 만에 현장은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프로세요? 손놀림이 장난 아니신데? 신부 어머니가 직접 나서시다니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하지만 최서연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역시 배달원은 못 속이네요. 최서연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습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홀 안에서는 모든 하객이 들을 수 있었죠. 중국집에서 30년 동안 배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니까 손에 익은 거겠죠? 역시 피는 못 속여.
몸이 먼저 반응하나 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신부 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은희는 청소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배달원이 부끄러워요? 전 사실대로 말한 건데. 최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집 용성각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분 맞죠? 30년 동안 오토바이 타고 골목골목 다니신 분. 하루 15시간씩 일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청소 솜씨가 좋으신 거죠. 평생 그 일만 하셨으니까.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우리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배달이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부끄럽지. 당연히 부끄럽지. 최서연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배달원의 딸이 로제 패션 집안에 시집 온 게 얼마나 과분한 건지 알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 어머님 제발. 내 엄마 손 봤어? 화상 자국, 칼 자국 천지야. 짜장면 냄새도 배어 있고 그런 손으로 우리 아들 먹는 음식을 만든다고? 상상만 해도 역겨워. 어머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서연은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레드 와인이 가득 담긴 크리스탈 잔이었죠. 배달원 딸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그리고 그 순간 최서연이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민지의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500만 원짜리 드레스가 순식간에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레이스가 와인을 머금으며 축축하게 젖었고 치마포까지 얼룩이 번졌죠. 민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충격에 다리에서 힘이 풀렸죠. 준석이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8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5명, 10명, 20명, 수십 명이 핸드폰을 꺼냈죠. 은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딸의 눈물을, 딸의 드레스가 망가지는 모습을,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무언가가 마침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홀 전체를 지배한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지는 와인으로 흠뻑 젖은 드레스를 붙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너무 큰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서연은 빈 와인잔을 든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시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배웠지? 배달원 딸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서연 씨. 낮고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 은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배달원의 걸음이 아니었죠. 800명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마치 무대의 주인공처럼 걸어왔습니다. 낡은 한복 치마폭이 바닥을 쓸었고 하객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최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사돈. 이제 나서려고? 배달원 주제에 감히. 입 다물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부탁도 요청도 아닌 명령.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아온 권위가 묻어났죠. 최서연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은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던 그 순한 배달원의 눈빛이 아니었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배달원 주제에. 배달원? 은희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네, 맞아요. 저는 배달원입니다. 30년간 오토바이 타고
골목을 누빈 배달원이죠.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 보세요. 화상 자국, 칼 자국, 굳은 살. 추운 겨울날 동상에 걸려 손가락 끝이 갈라진 자국도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은희는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낡고 달아빠진 가죽 가방. 20년은 사용한 듯한 가방이었죠. 그 안에서 그녀가 꺼낸 것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최서연이 명함을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하객 한 명이 명함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게. 그는 루나백화점 전무였습니다. 유통업계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장? 무슨 회장? 옆에 있던 다른 하객이 물었습니다. 전무는 명함을 집어들고는 두 손으로 떨며 읽었습니다. 선유통그룹. 회장. 강은희.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유통? 그 선유통? 대한민국 최대 유통그룹? 연 매출 10조 원 넘는 그 회사? 잠깐, 신부 어머니가 선유통 회장이라고? 최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선유통? 그녀는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보았죠. 이게. 최서연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이 빙글빙글 돌았죠.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방금 모욕한 배달원. 그 배달원이 바로 선유통그룹 회장입니다. 거짓말이겠지? 이게 무슨 거짓말인지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시켜드리죠. 은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스크래치가 가득했고 버튼은 달아 있었죠. 김 실장.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네, 회장님. 낮고 공손한 남자 목소리. 긴장되어 있었지만 침착한 목소리였죠. 실행하세요. 지금 즉시. 네, 회장님. 지금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로제 패션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동시에 배포하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서연의 남편 박동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박동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무의 전화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커서 주변 하객들도 들을 수 있었죠. 선유통 본사에서 방금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거래 중단이래요. 계약서도 일방적으로 파기됐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제품들이 전국 백화점에서 철수되고 있습니다. 루나백화점, 스타백화점, 퀸즈몰. 전부요. 이럴 수가. 다른 유통업체들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계약 재검토하겠대요. 사장님, 이거 회사 망하는 겁니다. 박동욱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홀 안의 대형 스크린 3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웨딩 영상이 나오던 스크린이 갑자기 뉴스 화면으로 바뀌었죠. 긴급 속보 자막이 붉은색으로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긴급 속보. 선유통그룹, 로제 패션과 전면 거래 중단 정격 선언. 아나운서의 얼굴이 스크린 가득 나타났습니다. 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유통그룹인 선유통이 중견 패션 기업 로제 패션과의 모든 거래를 즉각 중단한다고 정격 발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선유통 본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70층짜리 초고층 빌딩.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죠. 선유통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기업가는 단 1초도
함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에 보도자료 내용이 떴습니다. 선유통그룹 공식 입장문. 본 그룹은 모든 노동자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로제패션은 배달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했습니다. 이는 우리 그룹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로제패션과의 모든 거래를 즉각 중단합니다.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되며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로제패션은 우리 유통망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선유통과 로제패션의 거래 규모는 연간 600억 원. 이는 로제패션 전체 매출의 8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로제패션이 이번 거래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며 증권가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로제패션은 선유통 의존도가 80%를 넘습니다. 이번 거래 중단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빠르면 한 달 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진짜네. 신부 어머니가 선유통 회장이었어? 로제패션 완전 끝났는데? 거래 80%를 잃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 하객들이 동시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진짜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선유통 로제패션 거래 중단이 떴어. 와, 기사가 벌써 20개 넘게 올라왔는데? SNS도 난리 났어. 이미 영상 돌고 있어. 최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풀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이게 말이 돼? 박동욱이 은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은희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해?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 부인이 제 딸에게 와인을 끼얹은 건 800명이 다 봤어요. 제가 배달원이라고 모욕한 것도 다 들었고요. 그건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부인은 절 모욕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배달 노동자를,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모욕한 겁니다. 그녀는 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하객이 숨을 죽이며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전 가난한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하고 13만 원을 벌었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영하 20도에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은희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피가 나도, 뜨거운 솥에 데어 물집이 잡혀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달하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객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살의 작은 식자재 유통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 트럭 1대.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배달원으로 배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현장의 소리를. 32년이 지난 지금 선유통은 연 매출 10조 원, 직원 3만 명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현장에 나갑니다. 배달도 하고 물류센터에서 짐도 나릅니다. 은희가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을 보세요. 이게 부끄러운 손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자랑스러운 손입니다. 정직하게 일한 손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서연 씨는 이 손을 더럽다고 했어요. 짜장면 냄새 난다고 아들 음식 해주지 말라고 했죠. 은희가 최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오늘 2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째,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어요. 둘째,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죠. 회장님, 제발. 최서연이 기어가듯 다가왔습니다. 3천만 원짜리 한복이 바닥에 끌렸고
화려한 머리 장식이 흐트러졌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희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당신이 제 딸에게 와인을 끼얹었을 때는 용서를 생각했나요? 제가 배달원이라고 모욕했을 때는요? 그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제가 선유통 회장이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정말 그냥 배달원이었다면 사과했을까요? 최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돌아섰습니다. 선유통과 로제 패션의 거래는 오늘로 끝입니다. 앞으로 우리 유통망 어디에서도 당신네 제품은 볼 수 없을 겁니다. 회장님, 제발. 박동욱이 은희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직원들이 3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제발 직원들만이라도. 은희가 멈춰섰습니다. 직원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선유통에서 희망하는 직원은 전원 채용하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네. 하지만 경영진은 안 됩니다. 특히 당신과 당신 부인은 영원히 우리 그룹 출입 금지입니다. 은희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인으로 흠뻑 젖은 딸을 안아주었죠.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엄마, 회장님이셨어요? 응, 미안해. 숨겨서. 왜요? 진짜 사람을 보고 싶었어.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은희가 최서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최서연 씨, 오늘 배웠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명심하세요.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의 운명을 쥘 수도 있습니다. 은희가 민지의 손을 잡고 홀을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무너진 최서연과 박동욱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3시간 후 로제 패션 본사는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스타백화점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제품 전부 철수래요. 루나백화점도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퀸즈몰도요. 온라인 쇼핑몰들도 전부 판매 중단했습니다. 직원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박동욱은 사장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죠.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로제 패션, 선유통 거래 중단으로 존폐 위기. 업계 관계자 한 달 내 법정 관리 불가피. 로제 패션 주가 30% 폭락. 하한가 직행. 박동욱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거래처, 은행, 투자자들. 모두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박 사장, 우리 회사 외상값 2억 원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당장 입금 안 하시면 소송 들어갑니다. 잠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당신네 회사 망한다는 소문 파다한데 누가 기다려줍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긴급 미팅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150억 원에 대한 담보 재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오늘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출 회수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발 일주일만. 일주일요? 당신네 회사 일주일 뒤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끊겼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노조에서 비상총회 소집했습니다. 경영진 퇴진 요구한답니다. 박동욱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직원 50여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사장 퇴진하라. 최서연 갑질 책임져라. 우리 월급은 누가 책임지나? 사장님,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사모님이 갑질해서 회사가 망하는데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3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로제 패션에서 1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우리도 가족이 있습니다. 애들 학원비 내야 하고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요. 사장님이 책임지세요. 사모님 갑질 때문에 우리가 왜? 직원들의 함성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동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결혼식 갑질 사건,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메인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갑질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견 패션 기업 로제패션의 사장 부인 최서연 씨가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신부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건인데요. 화면이 바뀌며 결혼식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최서연이 와인을 민지에게 끼얹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배달원 딸 주제에 최서연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영상은 이미 조회수 5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죠. 진짜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결혼식에서 신부한테 와인을 끼얹다니. 미친 거 아니야? 배달원 무시하는 거 봐라.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지. 선유통 회장님 개멋있다. 바로 거래 끊어버리는 거 쾌감 쩐다. 로제패션 망해라. 저런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어.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1위 로제패션 갑질, 2위 최서연, 3위 선유통 강은희. SNS는 더 뜨거웠습니다. 최서연의 과거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자랑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이 여자 인스타 보니까 명품 자랑만 가득하더라.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배달원 무시했네. 전형적인 졸부 마인드. 더 충격적인 것은 과거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익명의 네티즌이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3년 전 로제 패션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최서연이 매장에 오면 모든 직원이 떨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인사를 조금 늦게 했다고 1시간 동안 서서 혼났습니다. 알바 주제에 인사도 제대로 못해? 라고 하면서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헐, 진짜? 역시 갑질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구나.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로제 패션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최서연이 본사에 오면 청소 아줌마들한테 반말하고 막대했어요. 한 번은 청소 아줌마가 복도를 닦고 있는데 비켜, 길 막고 뭐해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과거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제 패션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갑질 기업 로제 패션 규탄한다. 최서연은 공개 사과하라. 노동자를 무시하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10명 넘는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중에는 배달 노조원들도 있었죠. 우리는 배달원입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일합니다. 그런 우리를 무시한 최서연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40대 남성 배달원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배달원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20개 넘는 언론사가 몰려와 취재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이 로제 패션의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장부를 제출하세요. 5명의 국세청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조용히 하시고 협조하세요. 거부하시면 강제조사 들어갑니다. 장부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중 장부 발견, 매출 축소 신고 확인, 탈세 규모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0억이요? 재무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추징금은 100억 원 넘을 겁니다. 형사 고발도 불가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거래 행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로제패션은 협력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후려쳤고 대금 지급도 계속 미뤘습니다.
전형적인 갑질이네요. 과징금 20억 원 예상됩니다. 3중 초과였습니다. 거래 중단, 세무조사, 공정거래조사. 로제패션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동욱과 최서연의 집, 강남 청담동 40평 아파트, 시세 30억 원. 하지만 현관문에는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최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압류 딱지를 만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 들어왔어.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압류됐어. 박동욱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 일단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최서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집의 여왕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가득한 드레스룸, 수천만 원짜리 가구들, 최고급 주방 기구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이영미였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샴페인을 뒤집었었던 그 친구. 여보세요? 서연아. 이영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뭐? 영미야, 너까지. 너 때문에 우리 남편 회사도 타격받았어. 로제패션이랑 거래하던 회사들 전부 선유통한테 찍혔다더라. 우리 남편 회사도 선유통이랑 거래하는데 너랑 친하다고 알려지면 우리도 끊길 수 있어. 영미야, 제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임에도 나오지 마.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서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 친구,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3천만 원짜리 한복은 벗어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석아, 나 민지랑 파혼하기로 했어. 뭐? 민지가 파혼하자고 했어. 당연하지. 엄마가 저렇게 했는데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 준석아, 그건. 그리고 나도 동의했어. 준석이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평생 엄마 말만 듣고 살았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대학 갔고, 엄마가 정해준 직장에 다녔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건.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준석이 돌아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민지한테 가서 사과할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서 벗어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최서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0억짜리 집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20년간 모은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모두 압류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로제패션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로제패션 결국 법정관리 신청. 30년 역사 중견 기업, 갑질 한 번에 무너져. 직원 300명 실직 위기. 최서연 책임론 확산. 뉴스는 연일 로제패션의 몰락을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박동욱과 최서연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수입차 2대, 명품 가방 50개, 보석, 시계, 가구. 모든 것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150억 원, 협력업체 외상값 50억 원, 세금 추징금 100억 원, 총 300억 원의 빚. 박동욱은 개인 파산 신청을 했지만 사기죄로 고발되어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연. 그녀는 더 이상 청담동의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15평짜리 지하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한때 200평 타운하우스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마시던 그녀가
이제는 반지하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서연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갑질의 대가, 최서연의 몰락,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은 여자, 결혼식 와인 사건, 교과서적 인과응보. 댓글은 더 잔인했습니다. 잘됐다. 저런 인간은 저렇게 되는 게 맞아. 이제 시작이야.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배달원 무시하더니 꼴 좋다. 최서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 운동화, 구두, 슬리퍼. 그 중에는 배달 가방을 맨 배달원의 발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존엄을, 가치를 짓밟은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구로구의 한 지하 원룸. 오전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최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매일 아침 맡는 퀴퀴한 냄새.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역겨웠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방. 부엌과 화장실, 침실이 하나로 합쳐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한때 500만 원짜리 명품 이불을 덮던 그녀가 이제는 시장에서 3만 원에 산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죠. 머리는 염색할 돈이 없어 새치가 그대로 드러났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오후 3시에 엄마 회사로 오세요. 할 말이 있답니다.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옷장에는 몇 벌 안 되는 옷만 걸려 있었죠. 명품 옷들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팔렸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3만 원에 산 바지와 2만 원짜리 티셔츠. 한때 한 벌에 500만 원짜리 옷만 입던 그녀의 현재였습니다. 오후 3시 선유통그룹 본사. 강남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70층 빌딩. 최서연은 빌딩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났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정장을 입은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강은희 회장님을 만나러. 성함이 최서연입니다. 안내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도 뉴스를 봤던 것이죠.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70층 회장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쪽 전용 엘리베이터 타세요.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최서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70층,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습니다. 10명의 비서들이 일하고 있었죠. 최서연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50대 남성 비서실장 김상현이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100평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공간.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죠. 민지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최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집도 잃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남편은
그 정도면 많이 힘들었겠네요. 은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 남편 박동욱 씨가 저지른 범죄 목록입니다. 최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탈세 52억 원, 횡령 30억 원, 협력업체 사기 20억 원. 총 100억 원이 넘는 범죄예요. 실형은 최소 7년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준석 씨도 공범입니다. 횡령에 가담했거든요. 준석 씨도 3년은 받을 겁니다.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증거 다 있어요. 이중장부, 계좌 추적, 증인 진술. 검찰에 넘기면 끝입니다. 은희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계좌 내역, 녹취록.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증 서신 거 기억하시죠? 회사 빚 200억 원. 법정 관리 들어가면 그 빚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200억을 어떻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요? 은희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내가 말해봐. 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엄마께서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제안? 남편분과 준석 오빠의 형사고발을 취하하겠대요. 그리고 200억 원 빚도 탕감해 주시겠대요. 최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대신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은 10년간 배달과 서빙 일을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 주 6일 근무. 단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은 취소되고 남편분과 준석 오빠는 감옥에 가십니다. 최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배달을 10년? 은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달원을 무시했어요. 30년간 제가 한 일을 더럽다고 천하다고 했죠. 그럼 직접 해보세요. 10년만. 하지만 10년 후에는 작은 식당을 열 기회를 드릴게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때까지 성실하게 일한다면 말이에요. 민지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빼곡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1조 계약 기간은 10년이며 중도 포기 불가. 제2조 매일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제3조 주 6일 근무. 제4조 월급 250만 원 최저임금. 제5조 하루라도 무단결근 시 계약 파기. 제6조 계약 파기 시 모든 혜택 소멸. 형사고발 및 채무이행. 최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할 짓입니까?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라고요? 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제 딸한테 한 게 뭔데요? 800명 앞에서 와인을 끼얹었잖아요. 저한테 한 건요? 배달원 주제에 짜장면 냄새 난다고 했죠. 저는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10년만 버티세요. 그럼 남편도 아들도 감옥 안 갑니다. 빚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기회도 드립니다. 은희가 최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럼 남편은 7년, 아들은 3년 감옥 가고 당신은 평생 200억 빚 갚으며 사세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의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5시 서울 강서구 용성각 중국집.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실 최서연 씨죠? 50대 중반의 주방장이 최서연을 맞이했습니다. 네. 여기가 주방이고요. 저쪽이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헬멧 쓰고 이 가방에 음식 넣고 배달하시면 됩니다. 주방장이 빨간 배달 가방을 건넸습니다. 최서연은 평생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오토바이를 못 타는데요. 그럼 배우세요. 여기 매뉴얼 있습니다. 주방장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첫날 최서연은 오토바이 시동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30분 동안 씨름하다가 겨우 시동을 걸었죠. 오토바이가 출발했습니다. 아니, 출발하려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났죠. 으윽. 주변 배달원들이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오토바이도 못 타? 뉴스 안 봤어? 갑질려잖아. 벌 받으려고 배달하는 거래. 아, 그 여자? 하하, 꼴 좋네. 최서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첫 배달지는 5층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짜장면 3그릇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에서 숨이 차기 시작했고 4층에서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5층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짜장면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30분이나 걸렸잖아. 30대 남자가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도 다 식었네. 배달비 안 낼 거예요. 네. 고객센터에 항의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최서연은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배달원의 삶이야. 하루 30번 배달. 저녁 10시가 되었을 때 최서연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은 까져서 피가 흐르고 손은 차가운 바람에 갈라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기본급 250만 원, 4대 보험 공제 30만 원, 식대 10만 원, 실수령액 210만 원. 한때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던 그녀가 이제는 2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서연의 손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엄지손가락에는 화상 자국, 검지에는 칼 자국, 손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 진짜 그 갑질녀 맞지? 배달하고 있네. 하하, 인과응보다.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찰칵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SNS에는 최서연의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갑질녀 근황 진짜 배달 중 크크크. 손 좀 봐라. 완전 망가졌네. 아직도 10년 중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9년 11개월 남았다 파이팅.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배달한 건 추가요.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어디로요? 구로구 고척동. 5km 거리. 이 빗속에요? 배달원이 배달 안 하면 뭐해요? 빨리 가요. 최서연은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차들이 빗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최서연의 온몸이 빗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40분 후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짜장면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어머, 당신 그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네. 하하, 진짜네. 남의 직업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이 배달하고 있네.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좀. 제발. 사진은. 왜요? 창피해요? 배달원이 창피한 일이에요? 최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은희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서연은 20kg가 더 빠졌습니다. 이제는 55kg. 한때 70kg였던 그녀였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 영하 15도. 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 노숙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서연은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춥소. 최서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습니다. 이거라도 고맙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서연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노인 곁을 지켰죠. 그날 밤 최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최서연은 이제 배달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최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작은 팁을 주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이거 커피라도 사드세요. 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배달원들이 받는 작은 감사의 말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지야,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남편 박동욱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최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박동욱 30년 전 선유통 식자재 부문 가로채기 시도, 강은의 명예 도용, 회사 설립 자금 횡령, 증거인멸 후 도주, 이름 바꾸고 로제 패션 설립. 이게 무슨...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아버님은 우리 엄마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어요. 실패했지만요. 그리고 그때 횡령한 돈 50억 원으로 로제 패션을 세웠어요. 그럴 리가. 증거 다 있어요. 엄마는 30년간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고소하지 못했어요. 왜? 제 결혼 때문이에요. 증거를 모으시다가 결혼할 사위의 집안을 알게 되시고 저를 위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엄마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최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복수였어요. 30년 전의 복수?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희의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니. 그리고 그 돈으로 로제 패션을 세웠다니.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어머님한테 10년의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뭔지. 뭔데?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요. 10년 후 정말 변했다면 용서하겠다고.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아직 8년 남았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민지가 가고 최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남편이 그런 짓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왜 은희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건 단순한 갑질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30년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최서연은 여전히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얼굴은 더 까맣게 그을렸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최서연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왜 울어? 엄마가 안 와요. 배고파요. 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죠. 엄마가 어디 가셨는데? 일하러 가셨어요. 아침부터. 최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중국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방장님,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제 돈으로요. 뭐? 또 얻어먹이게? 주방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짜장면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먹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웠죠. 고맙습니다, 아줌마. 괜찮아. 엄마 오실 때까지 여기 있어. 최서연은 아이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너 왜 여기에 있어?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걸레와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폐를 끼쳤나 봐요. 아니에요. 짜장면 먹이고 기다렸어요. 얼마예요? 제가 드릴게요. 여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은 5천 원뿐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꼭 갚을게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5년 전 내가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구나. 청소하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무시했죠. 최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배달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최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 낡은 배달복.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게 진짜 나야. 다음 날 아침, 최서연이 중국집으로 출근하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와 아이였습니다. 아줌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아줌마 고마워서. 들꽃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최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그 순간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은희였습니다. 회장님? 최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희는 차에서 내려 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지켜봤어요. 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매일 보고를 받았어요. 은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노숙자를 도운 것도 알아요. 굶은 아이들에게 밥을 사준 것도. 당신 월급 21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쓴다는 것도. 최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것도. 아파도 다쳐도 비가 와도 매일 나왔다는 것도. 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변했네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회장님이 30년간 이 일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은희는 최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진심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직 5년 남았어요. 계약은 계약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당신 남편과 아들 기소유예 처분 받았어요. 감옥은 안 가요. 대신 집행유예 3년. 정말요? 당신이 5년간 성실하게 일한 덕분이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 30년 전 제 회사 돈 횡령한 거 알죠? 네. 그 돈 50억 원 이자 포함하면 150억입니다. 10년 후에 갚으세요. 10년 후 당신에게 식당을 열 기회를 준다고 했죠? 그 식당으로 갚으세요. 15년 분할 상환. 가능하겠어요?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5년 후에 다시 봐요. 은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회장님, 최서연이 불렀습니다. 왜요? 민지,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요?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했어요. 결혼이요?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 아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요. 잘 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도 잘 지내요. 5년 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요. 은희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최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힘내세요. 고마워, 민수야. 그날부터 최서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옷을 나눠줬습니다. 자신이 번 돈의 반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최 씨, 왜 그렇게 돈을 쓰세요? 모아야죠.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저,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네. 제가 평생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이제라도 갚는 거예요.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7년째 되던 어느 겨울날, 60대 배달원 김영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김 씨, 김 씨. 최서연이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김영수 씨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가족이 없으시대요. 장례 치를 사람도. 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최서연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김영수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그녀는 김영수 씨 곁을 지켰습니다. 김 씨, 평생 고생하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텐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왜? 김영수 씨 장례식, 제가 몰래 지켜봤어요. 당신 정말 변했네요. 진심으로. 은희가 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만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진짜로 뉘우쳤어요. 감사합니다. 3년만 더 버텨요. 그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은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김영수 씨 장례 비용.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낸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50억 원 빚, 100억으로 감액할게요. 네. 당신이 7년간 보여준 진심에 대한 보상이에요. 앞으로 3년만 더 성실하게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은희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진짜 사람이 됐어요. 두 여자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30년간 배달을 한 회장, 한 사람은 7년간 배달을 하며 속죄한 전직 귀부인. 그들의 눈물은 차가운 겨울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으니까. 그날 밤, 최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평화. 나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됐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추운 겨울밤에도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죠. 최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하시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소중하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3년 후, 10년이 끝나는 날, 최서연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은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 식당이에요. 작지만 좋은 위치예요. 30평짜리 중국집. 거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정말요? 약속했잖아요. 10년 후에 기회를 준다고. 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은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남편 저한테 편지 보냈더라고요. 편지요? 10년간 매달 편지를 보냈어요.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분도 변했나 봐요. 지금은 작은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대요.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새 출발하세요. 이번엔 제대로. 최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배운 것 잊지 마세요.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두 여자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0년 후, 정직한 맛, 따뜻한 마음이라는 간판의 중국집. 최서연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는 최서연. 이제 72세였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작은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 무료 식사. 배달원, 청소원 20% 할인. 노인분들 짜장면 무료.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죠. 마음이 편해요. 그게 제일 큰 이득이에요. 최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새로운 인생은 시작된다.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거만한 표정이었죠. 여기요, 빨리 좀 주문받아요. 최서연이 다가갔습니다. 네, 주문하시겠어요? 짜장면이요. 빨리 해주세요. 바빠요. 여자의 태도는 무례했습니다. 바로 그때 배달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물 좀 주세요. 어머, 저리 가요. 지저분하게. 명품 가방의 여자가 배달원을 밀쳤습니다. 최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손님, 왜요? 저희 가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분은 받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당신이 뭔데 나보고 나가래? 저는 이 가게 주인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당신처럼 살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배달원도 청소원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면 언젠가 당신도 저처럼 될 겁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배달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짜장면 드릴게요. 서비스로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최서연은 작은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김영수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요. 그녀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 사는 게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창밖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최서연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전하게. 배달원이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최서연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사람이야. 진짜 내가 됐어.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연이라는 한 여자의 20년 인생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 10년간 배달원으로 일하며 속죄했던 그녀. 그리고 마침내 진짜 사람이 된 그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배달원이 대기업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부가 건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은퇴한 대학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평범한 배달원이고 청소부이고 택시기사라 해도 그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사람, 우리가 사는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사람, 그 모든 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둘째,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최서연은 단 한 번의 갑질로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인맥도, 가족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가 20년간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달원이 얼마나 힘든지, 청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된지,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와 오만이 결국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최서연은 10년간 배달원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진짜로 변했습니다. 배달원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희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진짜 변화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넷째, 겸손은 당신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최서연은 자신이 중견기업 사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위에는 훨씬 더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그 사람과 연결된 인맥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깜짝 놀란 경험. 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경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의 직업을 무시하진 않았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그리고 변화하세요. 최서연처럼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당신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배달원 분들께, 모든 청소하시는 분들께, 모든 서비스 노동자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천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최서연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변하세요. 오늘 만나는 배달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해주세요. 오늘 지나치는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희 회장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새로운 인생은 시작된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최서연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희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자녀분들, 손주분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